안녕하세요. 연애 탐사의 세린이에요. 남녀 사이에서 상대방의 바람으로 인해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고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요. 수많은 변호사들이 이혼 전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활동하는 것을 봐도 불륜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람을 피우는 여자들을 보면 그 여자가 천성적으로 남자를 밝히거나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경우도 있지만 직업적인 특성상 쉽게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자들이 바람을 유독 많이 피우는 특별한 직업이 있을까요? 직업 때문에 바람을 피게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외로움을 느끼고 그 직업의 특성상 시간과 환경이 허락되기 때문에 쉽게 바람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개인의 성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말에 의하면 유독 상간소송을 많이 당하는 직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바람을 가장 많이 피우는 여자 직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바람을 가장 많이 피우는 여자 직업.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면 부동산 거래의 중개를 통해 돈이 많은 남자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여자는 큰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기 때문에 무척 싹싹하고 친절하죠. 이러한 친절한 언행에 예쁜 외모까지 가진 여자라면 남자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임대나 매매 관련 문의 때문에 스스럼 없이 전화 통화를 해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죠. 그리고 임대나 매매가 아니더라도 요즘 부동산 시세나 물건을 알아본다는 명분을 갖고 부동산 중개소를 쉽게 방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하며 친해지면 식사도 함께하고 친근감이 생긴 후에는 술도 함께 마시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발전하다 보면 남자의 재력에 여자는 관심을 갖게 되고 서로의 목적이 부합되어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근교에 나온 물건의 임장을 함께 다닌다는 명분으로 교회로 나와 모텔에 가거나 매물로 나온 빈집에서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죠. 교회로 나오다 보니 남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임장을 다니는 것은 일의 연속이기 때문에 배우자나 애인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핸드폰에 문자나 통화 내력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중개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자와 임대나 매매와 같은 부동산 거래 내력이 있다면 일적으로 만나는 사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니 불륜 관계를 밝히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두 번째, 비서라는 직업은 업무 특성상 상사의 개인적인 부분까지 케어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시간 또한 많기 때문에 불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비서의 역할은 상사의 스케줄뿐만이 아니라 상사의 사무실 살림까지도 도맡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의 대면으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체크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사의 그림자가 되어 행동할 뿐만이 아니라 감정 컨트롤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비서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상사는 회장이나 사장 또는 이사 정도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높은 직책이라 비서는 항상 순종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젊고 예쁘며 깔끔한 복장에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상사를 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사는 비서와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며 일과 감정을 공유하다 보면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게 되죠. 비서와 상사는 서로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으며 상사의 매너 있는 말과 행동으로 애정이 싹트게 되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는 비서가 미혼일 경우 파혼을 하거나 불륜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보험 설계사 및 기타 영업직. 보험 설계사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무형의 것을 팔아야 하는 직업으로 개인을 설득하고 납득시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고객과 1대1로 만나서
상품을 소개하고 안내하다 보니 남자와 단둘이 몇 번씩 만나야 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발생하죠. 영업 직구는 영업과 접대가 많은 것이 당연한 직업군이기 때문에 술 마시고 들어오거나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것이 흔한 일이죠. 이러한 행동들이 전혀 특별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성과 단둘이 술을 마시는 것이 배우자나 애인에게 용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외근을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배우자나 애인은 알 수가 없어요. 회사의 입장에서도 실적만 잘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전혀 터치하지 않습니다. 보험 설계사와 같은 영업을 하는 여자들은 영업직의 특성상 따뜻한 말투와 미소가 항상 장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여자의 친절함과 계약을 성사해야 한다는 목적을 알고 있는 남자는 이때부터 여자에게 다른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원하는 것 이상을 해주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여자도 남자의 외모나 재력 그리고 매너가 마음에 든다면 그녀가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륜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번째, 미용사. 남자들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는 곳은 미용실입니다. 미용사들은 직업의 특성상 예쁘고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잘 가꾼 외모가 수입과 직결되어 있다 보니 항상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고 남자 손님들은 예쁜 미용사에게 머리를 하기 위해 더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용사 또한 단골 손님을 만들기 위해 미용을 하는 동안 남자 손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게 되죠. 짧게는 헤어컷을 하는 30분에서 길게는 펌어를 하는 2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금세 친근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친근감이 매달 이어진다면 친근감은 신뢰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남자의 재력과 배경을 파악하게 되고 남자들은 부인과의 힘든 점까지도 얘기하거나 노골적으로 데이트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샴푸를 해주면서 살짝 다는 스킨십으로 인해 남자의 마음은 더욱 흔들리게 되죠. 어떤 손님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애인이 되어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기도 해요. 남자의 입장에서도 거절을 당하면 미용실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기도 해요. 외모가 화려하고 예쁠수록 이러한 남자 손님이 많다 보니 여자 미용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바람을 피우는 것은 쉬운 일이죠. 더군다나 남자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직업과 사는 곳과 같은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원하는 스타일의 남자라면 쉽게 불륜이 일어납니다. 5번째, 항공승무원. 항공승무원들은 비행시간이 많고 외국을 다니기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긴 비행시간 동안 비행기라는 좁은 공간에서 긴 시간 동안 많은 승객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뿐만이 아니라 10시간 이상 비행기 안에서 누구와도 통화를 할 수 없으니 남자친구를 사귀기도 쉽지 않아요. 설사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통화를 하거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해외에서 숙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 바람을 피운다고 해도 남편이나 애인은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외로움을 느낄 때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따뜻하게 챙겨주는 등의 배려를 해준다면 그녀는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승객 중에도 승무원에게 명함이나 쪽지를 주는 등 호감을 표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많은 남자들이 여자의 직업이 승무원이라고 하면 멋진 제복과 예쁜 얼굴 그리고 멋진 몸매를 상상하는 것처럼 외적으로 최고의 여자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많은 남자 연예인들의 부인이 승무원인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예쁜 외모 때문에 주변에 있는 기장 또는 부기장과 불륜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변호사들이 말하는 바람을 잘 피우는 여자의 직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연애 탐사는 중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은영 대리가 제게 물었습니다. 효준 대리, 혹시 얘기 들었어? 얘기? 무슨 얘기?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수연 씨 말이야. 아, 예쁘다고 소문난 그 직원 말하는 거지? 그렇잖아도 남직원들이 내내 그 직원 얘기뿐이더라고. 맞아. 여자인 내가 봐도 예쁘긴 하더라. 근데 난 사람이 너무 예뻐도 좀 부담스럽더라고. 에이, 그 말 진짜야? 대부분 남자들은 얼굴 예쁜 여자라면 무조건 좋아하잖아. 글쎄, 우리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여자 얼굴에 혹하면 집안 말아먹기 딱 좋다고 했거든. 난 얼굴만 예쁜 여자보다는 지적이고 착한 여자가 좋더라고. 라며 제가 쑥스러운 듯 웃고 있었는데요. 그 말은 진심으로 저는 얼굴만 예쁜 여자는 왠지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제 말에 은영 대리가 다시 물었어요. 수연 씨는 학벌도 꽤 괜찮던데 얼굴만 예쁜 건 아니더라고. 내가 말하는 건 그런 지적인 게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운 여자가 좋아. 암튼나 우리 아버지 말씀이 틀린 거 하나 없다고 생각해. 얼굴 예쁜 여자랑 결혼하면 몇 달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지혜로운 여자랑 결혼하면 평생 행복할 수 있다고 했거든.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지혜로운 어머니랑 결혼하셨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 두 분이 다투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난 부모님처럼 그렇게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싶어. 제가 진심을 담아 말을 하자 은영 대리가 놀란 듯한 표정으로 외쳤어요. 와, 효준 대리는 보면 볼수록 매력있다. 아무리 봐도 요즘 남자들이랑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아. 요즘 사무실 안에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거 알고 있지? 다른 남직원들은 수연 씨 눈에 들려고 난리도 아니거든. 그런 것 같더라고. 그치만 난 수연 씨처럼 화장 짙게 하고 향수 냄새도 너무 심하면 좀 별로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투에서 정이 뚝 떨어졌어. 수연 씨 말투가 어때서? 그냥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자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든 사람을 한참 내려다보듯이 말하는 것 같아서 싫더라고. 하긴 없잖아 그런 게 좀 있긴 하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말이야. 라며 은영 대리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다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내가 듣자 하니까 수연 씨가 인사팀장님 조카라는 말이 있어. 인사팀장님? 그 말은 어디서 들었는데? 인사팀 직원 한 명이 두 사람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수연 씨가 인사팀장님한테 삼촌이라고 부르더래. 그러니까 내 말은 조심하라는 말이야. 내가 조심할 게 뭐가 있는데? 효준 대리가 수연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 알겠는데 너무 대놓고 티를 내니까 걱정돼서 그렇지. 제 말에 은영 대리가 다시 목소리를 낮춰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에도 수연 씨가 뭐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막 화냈잖아. 그건 화를 낸 게 아니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더니 들을 생각도 없이 나보고 다 해달라는 듯이 말해서 똑바로 배우라고 말했던 것뿐인데. 제가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했는데요. 은영 대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줬어요. 물론 효준 대리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는 회사잖아. 수연 씨가 인사팀장 조카라고 하는데 그냥 대충 비위 맞춰주라는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다 들어주라는 말이야?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도 있지. 그치만 굳이 척을 질 필요는 없잖아. 내가 회사 생활 해보니까 절대 척을 만들면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수연 씨가 마음에 안 들어도 대충 넘기라는 말이야. 괜히 인사팀장 눈밖에 나면 좋을 게 뭐가 있겠어? 내가 보니 수연 씨는 업무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효준 대리 성격 잘 아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거고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은영 대리가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하는 모습에 제가 어색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사실 수연이라는 신입사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얼굴이 예쁘다 보니 회사 직원들이 다들 감싸고 돌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수연 씨가 못마땅하기만 했는데요. 화장도 진하고 요상한 옷차림새도 마음에 안 들었고 무엇보다도 진한 향수 냄새로 인해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점심 식사를 한 후 인사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저기 내가 듣자 하니까 효준 대리가 땡땡동 산다고 하던데
맞나? 네, 맞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괜찮을까? 네,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동안 김 대리를 쭉 봐왔는데 사람이 참 진중하고 괜찮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구만. 아, 네, 알겠습니다. 김 대리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가 신입사원 들어오면 정서관리 차원에서 1대1로 나랑 면담을 진행하잖아. 김 대리도 신입사원 때 나하고 면담했고 말이야.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도 신입사원이랑 면담을 했는데 그 신입사원 중에 수연 씨라고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 회사에서 수연 씨 모르면 이상한 거긴 하지. 암튼 그 수연 씨가 말이야. 대학 졸업하고 막 입사해서 차가 없다고 하더구만. 근데 참 신기하게도 김대리랑 같은 동네더라 그 말이야. 김대리도 알다시피 그 동네에서 우리 회사까지 차 없이 다니려면 몇 번씩 갈아타고 다녀야 하는데 자가용으로 이동하면 시간이 훨씬 많이 단축되잖아. 아,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김대리가 수연 씨랑 카풀을 좀 하면 수연 씨가 좀 편하게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 인사팀장이 카풀 이야기를 하던 순간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회사에서도 웬만하면 여직원들과 사적으로 단둘이 만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남녀가 단둘이 만나다 보면 이런저런 소문이 나기 마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랬던 제게 카풀이라니요. 인사팀장 말에 놀란 채 제가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는데요. 인사팀장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나도 김대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 예민해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어. 그치만 수연 씨가 그 부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김대리도 알다시피 내가 직원 정서 관리도 해야 하고 그래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 내가 이렇게 부탁할 테니 카풀 좀 해주면 안 될까? 내가 말이야 다른 사람이라면 이런 부탁 하지도 않았을 거야. 김대리가 워낙 믿을만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만큼 김대리를 믿는다는 말도 되겠지. 인사팀장이 힘주어 말하고는 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우선 제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김대리를 쭉 지켜봤는데 사람이 아주 진국이더구만. 사이 삼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야.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암튼 바로 대답할 필요는 없고 한 며칠 생각해보고 대답해줘. 근데 요즘 날씨도 춥고 하다 보니 수연 씨가 출퇴근이 더 어려운가 보더라고. 그러니 되도록이면 빨리 대답해줬으면 좋겠구만. 저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팀장님도 땡땡동 사시는데. 그렇지. 물론 따져보면 내가 수연 씨가 사는 곳에서 더 가깝긴 한데 내가 데리고 출퇴근하기에는 보는 눈도 많고 그럴 거 아니야. 한 달도 안 돼서 소문이 무성할걸? 안 그래? 아, 네.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김대리가 좋은 쪽으로 생각 좀 해줘.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라며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은영대리가 비상계단으로 나오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은영대리는 저와 입사 동기라 평소 친하게 지냈는데요. 성격이 괄괄한 편이라 약간은 남자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계단으로 가자마자 은영대리가 물었어요. 뭐야, 갑자기 효준대리를 왜 부른 거야? 그게 인사팀장님이 좀 어이없는 부탁을 하시더라고. 어이없는 부탁? 뭔데? 혹시 수연 씨에 관한 일인 거야? 뭐야,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은영대리를 바라보자 은영대리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넘겨짚어본 것뿐이야. 근데 뭐라고 했는데? 저기 그게 수연 씨가 우리 동네 살잖아. 근데 그게 왜? 아마도 인사팀장님이랑 신입사원 면담할 때 수연 씨가 출퇴근이 힘들다고 했다나 봐.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으로 오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건 맞긴 하니까. 참네. 나도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번이나 갈아타고 오거든.
하긴 그렇긴 하네. 암튼 그래서 나보고 수연 씨랑 카풀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 뭐? 수연 씨랑 카풀을 하라고? 인사팀장님 직접 말했단 말이야? 막 강요하는 건 아니고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그게 그 말 아니겠어? 사실 수연 씨가 인사팀장 조카라고 말했을 때까지만 해도 조금 긴가민가 했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조카가 맞다는 확신이 드네. 신입사원이 출퇴근 불편하다고 이렇게 걱정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그동안은 MZ세대가 뭐 어떻고 하면서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다고 비웃기 바빴잖아. 거봐, 내 말이 맞다니까. 완전 기가 막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카풀이 뭐야 카풀이. 그래서 한다고 했어? 아니, 우선 생각해본다고 했는데 사실 은영대리도 알다시피 내 성격이 좀 유별나잖아. 암요, 유별나죠. 많이 유별나죠. 전에 우리 동기 중에 그 예쁜 지희씨가 고백했을 때도 단박에 거절했으니 보통 유별난게 아니긴 하지. 거기다 나 빼놓고는 아무리 같은 부서라고 해도 여자랑 단둘이는 절대 밥도 안 먹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효준 대리는 내가 그냥 남자로 보이는 거지?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 그럼 나랑 왜 단둘이 밥도 먹고 이렇게 몰래 대화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은영 대리랑은 별 탈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야. 이거 여자로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라며 은영 대리가 장난스레 곁눈질로 노려봤는데요.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참 이상하긴 했지만 은영 대리는 이상하리만큼 뒤끝도 없었고 약간의 존경의 대상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자존감이 많이 높은 편으로 같이 있으면 배울 점도 많았으니까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제가 피식 웃고 말았는데요. 은영 대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카풀은 할 생각인 거야? 난 진짜 질색인데 어떡하지? 수연 씨 향수 냄새부터가 역한데 출근하는 내내 어떻게 한 공간에 있지? 근데 인사팀장님이 어찌나 부탁을 하던지 그게 걸리기도 하고 말이야. 그냥 카풀 한다고 해. 뭐? 한다고 하라고? 순간 제 동공이 커져 있었는데 은영 대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효준 대리를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여자를 약간 혐오한다는 소문도 좀 있고 그렇거든. 내가? 그동안 효준 대리 당신 행동은 우선 그랬어. 그래서 여직원들이 처음에는 효준 대리 좋게 봤었는데 요즘은 다들 뒷담화가 장난 아니다. 내 행동이 그렇게 이상했나? 제가 당황한 채 머리를 긁적이고 있자 은영 대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무튼 카풀 한다고 해. 혹시 알아? 그러다 승진도 빨리 될지. 아무리 그래도 회사 생활하면서 그런 거 무시 못하거든. 사실 인사팀장님이 사장님 신임 받고 있는 건 다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카풀 한다고 해. 와, 난 진짜 싫은데. 회사 다니면서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내가 들어보니 인사팀장한테 찍히면 회사 생활 완전 피곤해진대. 그냥 출퇴근만 같이 하는 거니까 잘 참아봐. 그래야 여직원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괜찮아질 거 아니야. 난 진짜 카풀하기 싫은데. 거기다 수연 씨랑은 진짜 안 맞는 것 같던데. 라며 말끝을 흐렸지만 은영대리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우선은 은영대리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 뒤 울며 겨자 먹기로 수연 씨와 카풀을 하게 되었는데요. 카풀을 하기 전날 수연 씨에게 미리 당부를 했습니다. 저기 보기엔 그래 보이진 않겠지만 제가 많이 좀 예민한 부분이 많아서 그러는데 출퇴근할 때 자리는 뒷좌석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누가 앉아있으면 신경이 쓰여서 운전에 집중이 잘 안 돼서요. 어? 이상하다. 저번에 보니까 은영 대리님은 옆에 태웠잖아요. 네? 아, 그건 은영 대리랑은 친구 같은 사이니까 괜찮은데 아무래도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요. 아, 저는 친하지 않으니까 뒤에 타라는 말인 거죠? 그냥 그게 편할 것 같아서요. 네, 알겠어요. 효준 대리님 성격 특이하다는 거 들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라며 제가 어색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역시나 수연 씨는 제게 있어 참 불편한 사람임에 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뜬금없이 수연 씨와 카풀을 하게 되었지만 카풀하는 내내 수연 씨는 아주 당연하게 제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은영 대리가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혹시 수연 씨가 기름값 하라고 돈 좀 보태준 적 있어? 돈? 아니, 난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그냥 조용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거든. 그래도 너무한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성의 표시는 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됐어. 신경 쓸 필요 없어. 근데 그것보다 더 짜증이 나는 게 있어. 그게 뭔데? 내가 처음에 분명히 뒷자리에 앉으라고 했거든? 근데 뒷자리는 멀미가 난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옆자리에 앉더라고. 거기서 내내 화장 고치고 난리도 아니야. 향수 냄새는 어찌나 짙은지 내 후각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다니까. 제 말에 은영 대리가 큰 소리로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불만스레 물었습니다. 뭐야, 난 심각한데 왜 웃는 거야? 아니, 그냥 그 상황이 상상이 돼서 그렇지. 효준 대리 운전하는 내내 인상 팍팍 쓰고 있을 거 아니야. 그 모습이 상상되니까 너무 웃겨서 그래. 라며 은영 대리가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바람에 저도 따라 웃고 말았는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만스럽던 마음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그 뒤에도 저는 수연 씨와 카풀을 하면서 큰 문제 없이 지냈어요. 제가 큰 문제가 없다는 말은 그냥 소소한 문제는 많았다는 건데요. 시간이 갈수록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수연 씨의 요청이 늘어갔습니다. 사실 수연 씨네 집에서 우리 집까지 차로 7분 정도 걸렸기에 한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수연 씨가 불만스레 말했습니다. 대리님은 차 가지고 오면 금방인데 우리 집 앞까지 와주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뒤로 돌아가야 해서 복잡해져서요. 여기까지 나오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라고 말했지만 제가 거절을 했더니 인사팀장이 저를 다시 불러서 또다시 부탁을 했고 울며 겨자 먹기로 수연 씨네 집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는데요. 제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 그 뒤에는 대놓고 늦게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한마디로 수연 씨는 인성이 최악 중에 최악이었는데요. 보면 볼수록 정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불만이 쌓여가고 있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뒷눈깨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지만 카풀을 해야 했기에 억지로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수연 씨를 태우고 가던 중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저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그대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옆에서 졸고 있던 수연 씨가 옆 창문에 이마를 부딪혔어요. 크게 부딪힌 것 같아 보이진 않았지만 수연 씨가 갑자기 제게 소리쳤습니다. 대리님, 운전 똑바로 해야죠. 저 뇌진탕 걸리면 책임질 거예요? 수연 씨, 괜찮아요? 미안한데 내가 우선은 지금 사고 수습부터 해야 했어. 나는 보험사랑 전화 통화해야 하니까 수연 씨는 회사에 전화해서 사고 났다고 전화 좀 해줘요. 그 사이 수연 씨도 회사에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삼촌, 나 사고 났어. 그래서 많이 늦을 것 같아.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 차가 미끄러진 모양이야. 졸다가 시급한 거 있지? 알았어. 그럼 병원 다녀올게. 아마도 인사팀장과 통화를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말았는데요. 그 뒤 수연 씨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2주 진단이 나왔다며 제게 이것저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모든 걸 보험 처리해달라는 식으로 떼를 썼습니다. 물론 보험 처리되는 부분은 당연히 보험 처리를 해줬는데요. 며칠 후 수연 씨 어머니가 전화해서 제게 소리까지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큰 사고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대체 운전을 어떻게 했길래 사고가 난 겁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집 귀한 딸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우리 딸이 지금 내내 머리부터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우리 딸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 한약도 좀 지어 먹어야 하고 영양제부터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으니까 알아서 다 책임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급한 목소리로 급히 대답했는데요.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저를 몰아붙이는 바람에 정신줄을 놓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수연 씨는 뻔뻔하게도 한약의 영양제 비용까지 청구를 했고 그냥 모든 것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다 처리를 해줬는데요. 보험사에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에 제 개인 호주머니를 털어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결국 수연이란 여자에게 5만 정이 다 떨어졌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수연 씨가 사무실에서 제게 물었습니다. 김 대리님, 차 맡긴 건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그걸 수연 씨가 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차 맡긴 지 한참 됐는데 연락이 없어서 물어봤죠. 요즘은 사고 나면 렌트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 거 안 한 거예요? 수연 씨 덕분에 차 운전하는 게 너무 무서워졌거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차 수리 완료돼도 앞으로 카풀은 안 할 겁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카풀을 안 한다니요. 다른 사람 태우고 다니는 게 위험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절대 카풀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알아서 다니세요. 김 대리님,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요? 내가 그냥 참고 있으려고 했는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뭘요? 수연 씨가 당황한 듯 대묻는 모습에 제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카풀하면서 내가 기름값 달라고 한 적 있어요? 근데 사고 나자마자 수연 씨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질 않나? 한약의 영양제에 아주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신났더라고요. 그동안 얻었던 게 있으면 미안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사고 나서 아픈데도 그냥 참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프니까 그런 거잖아요. 알았으니까 난 더 이상 카풀은 안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뒤를 돌아섰는데요. 그날 역시나 인사팀장이 저를 불러서 다시 설득했습니다. 저기 내가 듣자 하니 무슨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우리 수연 씨가 회사 생활을 처음 해서 그런 거니까 김 대리가 이해 좀 해줘.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카풀을 안 한다는 건 너무한 거잖아. 죄송합니다. 저 더 이상 수연 씨랑 카풀 못 하겠습니다. 인사팀장에게도 단호하게 말하고 나왔는데요. 그 뒤부터 인사팀장이 일적인 부분을 물고 늘어지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인사팀장에게 제대로 찍혔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은 은영대리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은 거야? 요즘 들어 인사팀장이 더 괴롭히는 것 같던데. 별것도 아닌데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대더라. 어차피 이 회사에 미련도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은 이직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서류 합격했다고 면접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 그럼 회사 퇴사하는 거야? 친구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 내가 봐도 이놈의 회사는 비전이 없는 것 같긴 해. 나 이직해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면 되잖아. 라며 제가 은영 대리를 위로했지만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 뒤 저는 면접에 합격을 했고 보란듯이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인사팀장이 썩은 미소를 지었지만 본적 만척하고 짐을 싸서 회사를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나름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은영 대리와 자주 연락하고 지냈고요. 그렇게 한 8개월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외국법 자문사 일을 하고 있는 사촌형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둘 다 외동이라 오래전부터 친형제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형이 많이 바쁘다 보니 만남이 조금은 뜸해졌었는데요. 그날따라 형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효준아, 이번 주 토요일 날 같이 저녁이나 먹자. 맨날 바쁘다고 하더니 시간이 좀 나나 보네. 네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보고 싶어서 그렇지. 알았어. 그럼 토요일 날 봐. 사촌형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요. 사촌형 옆에 한 여자가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놀랐지만 그동안 바쁘기만 하던 형이 연애를 하는 것 같아 보여 기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촌지간이긴 했지만 성격적으로 너무나 비슷하다 보니 사촌형이 여자를 데리고 나온 적은 그날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랬으니 제 입장에서는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성큼성큼 걸어서 형이 있는 자리에 멈춰섰는데요. 여자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제가 놀란 채 외쳤습니다. 혹시 수연 씨? 김 대리님? 난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수연 씨가 맞네요.
그새 얼굴이 많이 변해서 잠깐 헷갈렸거든요. 라며 제가 어색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예전과는 다르게 화장도 진하지 않았고 청순 가련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제 말에 수연 씨 얼굴이 사색이 됐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하고 우선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식사를 하던 도중 형이 감탄하듯 말을 꺼냈어요. 둘이 같은 회사를 다녔다니 진짜 신기한 인연이네. 같은 회사뿐이겠어. 한동안 카풀도 같이 했었는데. 그게 정말이야? 진짜 신기하네. 그랬던 인연이 이리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게 수연 씨가 형 옆에 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네. 라며 제가 옅은 미소를 짓고 있자 수연 씨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형이 중요한 전화가 왔다며 자리를 비웠는데요. 형이 나가자마자 수연 씨가 제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말을 했습니다. 저기 김 대리님, 그때는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진짜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그때 카풀할 때 못 드렸던 기름값이랑 한약값 그리고 영양제값까지 전부 돌려드릴게요. 그동안 있었던 일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글쎄요. 형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비록 사촌지간이긴 해도 친형제나 다름없는 사이거든요. 그럼요. 저도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게 두는 건 동생으로서 못할 짓 아닌가요? 저 같은 사람이라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마 기름값이랑 그 한약값 좀 무리하게 청구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너무 심하잖아요. 내가 이러고 있다고 의기양양한 모양인데 그쪽 형이 나한테 완전 푹 빠져서 그런 거 상관도 안 할걸요? 역시나 수연 씨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최후의 통첩을 하듯 입을 뗐습니다. 고 팀장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것도 형한테 말했나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 회사에 은영대리라고 내 절친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 다 말해줬거든요. 인사팀장이란 사람이 삼촌이 아니라 예전부터 둘이 만나오던 사이라면서요. 그러다가 인사팀장 아내분한테 들통나서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고요. 진짜 살다 살다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를 현실에서 보니까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형을 꼭 잡았네요. 저기 진짜 미안한데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앞으로 내가 진짜 잘할게요. 수연 씨가 다시 빌기 시작했고 제가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형한테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선 조용히 앉아서 밥이나 먹어. 라고 제가 일침을 가했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식사를 하고 형이 수연 씨에게 먼저 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수연 씨 얼굴이 말이 아니었고 형과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수연 씨가 문자로 제게 빌어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실을 그대로 털어놨는데요. 제 말에 형이 기함을 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 큰 충격을 받은 듯해 보였지만 역시나 형은 이성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제 말을 듣자마자 바로 수연 씨에게 차갑게 이별을 통보했거든요. 그리고 형이 제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믿어준 형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동시에 들면서 마음이 아려왔지만 저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그 뒤 형은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한동안 여자를 만날 생각도 못했는데요. 다행히 몇 년 뒤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같은 변호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 저는 은영 대리와 연인이 됐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답니다. 결혼을 앞두고 준비를 하던 중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